자, 여기는 단원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교과서에도. 여기 내용은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점화식이고, 그리고 하나는 수학적 기납법. 그 중에서 지금 교과서도 순서는 수학적 기납법이 더 뒤에 있어. 근데 지금 이거 먼저 볼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기납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본 그 기납이랑 같은 이야기야. 대신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국어에서 이야기한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 여기서 기납이 뭐냐? 그럼 연역은 뭐냐? 그러니까 연역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지. 그리고 그 뒤에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그 주장이 명제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잖아. 기납은 반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실 사례들을 쫙 나열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은 결국 죽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걸 기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럼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람이 죽는 걸 지금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100% 명확한 명제가 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그럼 뭐 해야 돼? 사람들한테 번호표를 쫙 나눠주고, 자 1번 지켜봐.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죽었어. 자 2번 지켜봐. 죽었어. 3번 지켜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잖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한다. 그러면 얘가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금 하나씩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뭐가 문제야? 기다려야 되잖아.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그리고 뭐가 문제야? 지금 이걸 관찰해서 기록하고 있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이게 조사가 끝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서 인류가 끝나야 되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사람들은 또 태어난단 말이야. 그럼 계속 그걸 또 관찰하고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앞에 수열을 배웠으니까 수열의 항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 1번 성립하네, 2번 성립하네, 3번도 성립해. 그러면 앞으로 쭉 뒤에도 다 성립하는 거를 봐야, 이걸 확인을 해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번호 라벨링이 10번까지만 100번까지만 이게 아니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모든 번호에 대해서 성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한다? 불가능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던져준 거지. 그래서 방법은 모든 번호가 아니라 그 번호에 해당되는 관계를 해결을 해주는 거야.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방법은 1번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명제를 P나 Q나 이런 걸 썼으니까 거기에 N 들어가 있는 건 그냥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번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여기 2번이 핵심인데 뭐냐면 이해되냐? K번인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K번은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번호가 이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 번호가 참이라고 했을 때 얘가 참이면 뒤에 번호도 참이 된다라는 요 둘 관계를, 요거를 증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1번이 필요했던 이유가 이거지. 1번이 참이야. 그리고 나는 그 앞 뒤 번호의 관계가 참임을 이게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1번이 참이면 자동으로 2번이 참이 되는 거고, 자동으로 3번이 참이 되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쭉 알아서 갈 거야. 언제까지? 그냥 쭉 자연수가 끝날 때까지. 근데 끝이 없다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속 참이다가 되는 거라고. 되겠어?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은 거에 대한 해결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1번이 참이고 관계가 참인 거를 밝혀서 끝내버린다고.
되겠지? 이게 결국은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 틀이 이거라고. 자, 여기에서 지금 3번하고 옆에 있는 5번하고 얘네가 예시인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수학적 기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첫 번째 3번은 등식이고 오른쪽에 5번은 부등식이야. 그래서 등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주거나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줄 거야. 자, 틀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 1번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1번이라고 하는 거는 n이 1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자, 등식에서는 좌변이랑 우변이랑 계산 결과가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지. 여기서 좌변은 1부터 쭉 1, 2, 3, 4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가 아니라 그냥 1번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의 제곱이겠지. 그 다음 우변은 요 식에 n자리에 1 들어간 걸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6분의 1에 2, 3 곱한 거 계산하면 1 나오겠지.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였고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n자리가 k로 바뀌면 돼.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가 이제 증명 핵심이겠지. 일단 써놓고 이야기하자.
정리됐어? 자, 잘 봐봐. 지금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n이 k로만 바뀐 거야. 뭐 별거 없지. 그 다음 이 뒤에 이제 증명의 내용이 뭐냐면 요 뒤에다가 k 플러스 1번째 항을 하나 더 더해줘.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우리한테 준 명제가 이거였으니까 k번째 다음인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라는 내용을 보이고 싶어. 그러면은 요 왼쪽이 쭉 나열해 놓은 거니까 여기에 k번째 다음 거 항을 하나 더 보태준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오른쪽에 정리된 식에다가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걸로 나오면 얘네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다시 왼쪽 식에 k번 말고 그 다음번 k 플러스 1번째 항을 하나 더 보태주면 오른쪽 결과물이 n자리에 k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거다 라고 결론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왼쪽 식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줬는데 이걸 정리한다라는 거는 원래 여기까지가 이거였으니까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 더 보태준 거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정리한다라는 게 결국 분모에 6 들어가 있는 식이니까 그걸로 지금 최대한 묶어서 안에 정리하고 인수분해하고 요 뽑아놓은 애기가 원래는 이걸로 끝나.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나는데 얘가 k 플러스 1이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식 모양을 한 번 더 정리한 것 뿐이야.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원래 아까 써졌던 그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꼴이다. 그러니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등식으로 만약에 이제 시험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등식도 마찬가지,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너네한테 증명을 다 하라고 하진 않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빈칸 채우기로 나올 거거든. 거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야. 그냥 맞으라고 주는 칸대기 계산하시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개 만들 수 있긴 한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요 라인이야. 증명하는 요 속에서 빈칸 하나를 줄 거야. 그래서 이 식의 흐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라고. 뭐 중간에 이제 보통 세 칸은 나와. 그래서 첫 번째는 계산, 두 번째는 요 전체적인 수학적 기납법을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려고 요 라인에 뭐 들어가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진짜 증명 안에서 요 칸에 논리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맞는지, 식 흐름 확인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등식 입장에서는 간단하지. K번 다음번 항을 하나 더 보태주고 얘가 이렇게 정리된다, 이런 꼴이었다고 해. 자, 부등식이 이제 조금 등식보다는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전체적인 틀은 이거겠지. 식 두 개밖에 없잖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생각을 하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A에서 B를 빼서 양수네 음수네 뭐 이런 거 따진 거였잖아. 근데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가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100%는 아니야. 근데 대부분 부등식이 떴을 때 이야기인데 요 사이에 들어갈 만한 C를 가져와. A하고 B 사이에 들어갈 C를 가져와서 A가 C보다 커. 근데 C는 B보다 커. 그래서 A가 B보다 커를 증명을 한다고. 되고 있어? 여기서 가져오는 C는 생뚱맞은 애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져. 근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모양은 뭐냐면 여기에 항을 하나 더 보태준다 그랬잖아. 자, 지금 같으면 얘가 여기에 항이 하나 더 붙은 거, 그 다음 여기에 항이 하나 더 붙은 거 맞지? 아까처럼 생각하면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오른쪽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와. 지금 알랑말랑하지? 왼쪽 건 이해되잖아. 식 있고 거기에 하나만 더 늘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도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거랑 같은 모양이야. 이거에 항 하나만 더 늘려준 거. 근데 세 번째 거가 뭐냐면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 걔네가 등식이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부등식이다 보니까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라고. 일단 얘네도 정리부터 할게. 그러니까 목표점이 아니야. 일단 정리부터 하자. 여기는 2 이상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n에 1 들어간 일은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일 작은 게 n이니까 2를 갖다 대입해서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자 이런 이야기야. 지금 부등식이다 보니까 좌우가 똑같질 않아서 크기 비교하려고 갖다 빼는 거야.
지금 써놓은 것 중에 이 두 번째 줄 여기가 부등식으로 주는 수학적 기납법의 핵심이야. 증명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라고. 일반적인 모양이야. 여기서 바뀔 수도 있고 뭐 식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한 거냐면 n자리에다 k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k번째도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을 한다를 보이고 싶어. 그래서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식이 이거랑 이거란 말이야. 얘네가 성립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어. 근데 그냥 단순히 k 플러스 1 넣었을 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중간에 들어갈 만한 걸 가져온 거야. 근데 이게 쉽게 나오면 여기에다가 항을 하나씩만 더 보태준 거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n자리가 k 플러스 1로 바뀐다라는 거는 1 플러스 h 요 밑에 있는 요 가로 덩어리 이걸 하나 더 곱해준다는 거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하나를 더 곱한 거 하고 크기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 모양이라고. 하나 항을 더 보태준 거 되겠어? 등식은 이게 정리하면 결국은 둘이 같더라 라고 나오는 거고, 부등식은 처음부터 얘네가 같은 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요게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대상이 3개가 된 거라고. 그래서 3개의 크기 비교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k 플러스 1이 들어가도 성립하더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여기다 정리할 거는 얘네들이고, 쌤의 그거 보자. 문제 한번 봐보자. (174쪽) 자, 여기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등식하고 부등식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이제 유형을 3개로 나눠놨어. 등식하고 뒤에 넘어가면 등식이긴 한데 배수의 증명, 그리고 넘기면은 세 번째가 부등식 증명,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등식 또는 부등식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이제 책에서 3개로 나눠놨다 라고 보면 돼. 자, 1202번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냥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식은 이거야.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좌변만 가지고 가서 n자리에 1 들어가면, 그리고 우변에 1 들어가면, 그래서 둘 다 1이니까 성립한다.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하고 n자리가 k로만 바뀐 거야. 위에 식이랑 똑같이 생겼지. 그 다음 밑에가 이제 증명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결국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뭐냐? 요거에 뭘 더해주고 있지? 뭐가 더해져? 그 다음 항이 더해지는 거라고. 그러면 요 2의 k-1제곱 다음 항이면 얼마야? 2의 k제곱이겠지. 지금 이게 k번째니까 그 다음 번호면 k자리에 k 플러스 1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2의 k제곱이 된 거라고. 그 다음 요 1부터 2의 k-1제곱까지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대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가도 그대로 들어온 거고. 그러면 정리하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k제곱. 어차피 계산되는 건 얘네 둘이. 이게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2의 k제곱일 거고, 얘는 2의 1제곱.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겠지. 얘가 나가 된다고. 해서 써놓고 보니까 뭐더라? 얘가 k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모양인 거네.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에도 얘가 성립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자, 다음 오른쪽에 1203번. 자, 얘네 뭘 준 거야? 부분분수지.
자, 첫 번째 n이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주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겠어? n자리에 1 들어간 거니까 분모에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3분의 1 나오겠네. 그 다음 우변은 여기에 n자리에 1 들어간 거니까 2 플러스 1분의 1 해서 얘도 3분의 1 나오겠네.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주고 k로만 바꿔주면 된다고 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저변은 2k-1 곱하기 2k 플러스 1 분의 1로 끝나겠지. 그 다음 우변은 2k 플러스 1분의 k로 끝나겠지.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뭐 한다고? 요거에 다음 항을 더해줘야 된다 그랬지. 요거 다음 항이 뭐냐? k자리에 k 플러스 1 들어간 거니까 앞에 가로는 2k 플러스 1 될 거고 뒤에 가로는 2k 플러스 3이 되겠네. 이거를 우변에다도 더해주고 우변을 정리하겠다고. 그럼 얘는 정리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앞에가 2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 보이니까 통분하겠지. 자, 여기는 통분해서 계산. 그러면 분모는 2k 플러스 1이랑 2k 플러스 3 곱한 걸로 통분했고 앞에 거는 k 곱하기 2k 플러스 3 될 거고 뒤에는 그냥 플러스 1 되겠네. 그러면 분자가 2k 제곱에 플러스 3k 플러스 1이겠네. 그러면 얘 인수분해 되지? 2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1로 해.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2k 플러스 1은 약분될 거니까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 하고 나왔어. 이게 뭐 한 거냐면 요 식에 k 자리에 k 플러스 1 들어간 거지.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전체적인 틀 이해되지? 그 다음 넘겨서 1205번에 걔네 빈칸 먼저 채워보자.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세제곱 플러스 5n이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라. n이 1일 때 좌변은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에 1 갖다 대입하니까 6 나왔어. 그래서 6의 배수도 하고 끝냈지. 그 다음 요놈이 k로 바뀌었어. 그것도 6의 배수라고 가정. 여기에 n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6 곱하기 덩어리니까 6의 배수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 n이 k 플러스 1로 바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의 배수다인 걸 증명을 해야 돼서 저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식 모양의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다. 근데 그 다음 등호로 연결됐잖아. 그러면 왼쪽 오른쪽 식이 같아야 된다고. 뭔 소리야. 그냥 얘 전개하고 정리하세요 이 소리겠지. 가로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얘 전개하면 k의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에 플러스 3k 플러스 1이고 얘 괄호까지 풀어주면 5k 플러스 5지. 그러면 k 세제곱 3k 제곱 보이니까 나머지는 8k 플러스 6이었단 이야기지. 가가 맞지?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6 보이잖아. 이제 뭐가 바뀌었고 뭐가 안 바뀌었는지 찾는 것밖에 없지. 요 뒤에 가로가 3k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들어갔지. 그 다음 뒤에가 3k잖아.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 건 뭐가 있어? 앞에 있는 k 세제곱이 안 보이고 그 다음 원래는 8k야 되는데 여기 3k 밖에 없다고. 그러면 플러스 5k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야 8k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요거 k 세제곱 플러스 5k를 왜 뜯어냈냐. 그러니까 얘를 왜 뜯어냈냐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를 왜 뜯어냈냐겠지. 왜? 모양 여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6의 배수다야. 그리고 6도 6의 배수다야.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플러스 6까지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6n 더하기 6이라서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뒤에 거는 바뀐 거 없고. 그랬을 때 요 놈이 몇의 배수다? 3의 배수다 하면 안 돼. 지금 맥락을 이해를 못한 거야. 앞에 3이 보이니까 3의 배수는 맞아. 근데 k하고 k 플러스 1이면 연속한 자연수잖아. 아무거나 두 개를 뜯어와도 자연수는 연속한 애 둘을 뜯어오면 반드시 뭐가 된다? 그 안에 2의 배수가 들어있지. 반드시 짝수가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두 개니까. 그러면은 3 곱하기 짝수란 이야기니까 얘가 6의 배수란 이야기야. 그래서 앞에 덩어리 6의 배수, 뒤에 덩어리 6의 배수, 전체적으로 6의 배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3의 배수라고 이야기하면 그 흐름이 끊기게 되는 거지. 이 내용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임의의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가져오면 이거의 곱은 반드시 뭐다? 6의 배수다야. 방금 얘기했지. 연속한 두 마리를 가져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짝수가 들어있다고. 연속한 세 마리를 가져오면 달라지냐? 무조건 이 셋 중에 누군가는 짝수야. 그렇지? 최소 하나는 짝수야. 근데 일부러 세 개를 가져온 거야. 왜? 3의 배수가 3개 단위로 끊어지잖아. 1, 2, 3, 그 다음 4, 5, 6 무조건 3의 배수 들어가지. 이걸 2부터 시작해도 2, 3, 4 하면 가운데가 3의 배수잖아. 3부터 시작해도 3, 4, 5 하는 순간 첫 번째가 3의 배수고. 그러니까 세 마리를 가져오는 순간 이 셋 중에 누군가는 3의 배수야. 근데 요 안에 짝수도 무조건 들어있어. 그걸 다 곱해놨대. 그러니까 6의 배수라고. 그 맥락이랑 요거는 반드시 2의 배수도 하는 거랑 지금 비슷한 거지. 그 다음 넘겨서 부등식 봐보자.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대. 이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자, n이 최소 2라고 했으니까 2 대입했어. 그러면 요게 첫 번째가 1제곱분의 1인 거를 지금 계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까지 가야 요 모양에서 두 번째 한까지가 되는 거겠지. 계산하면 4분의 5 나오는데 오른쪽은 n자리에 2 들어갔으니까 2분의 3 나오고 얘는 4분의 6이겠지. 그래서 n이 2였을 때도 오른쪽이 더 크다. 성립한다.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식 썼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k 플러스 1번째에도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k 플러스 1 들어가면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겠지. 마지막 나와야 되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도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건 뭔지는 알고 들어가는 거지. 자, 여기에 이거
K번째까지 성립한다고 썼고 거기에 이 항을 하나를 더해준대. 요거 다음 번호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럼 좌변은 여기에 이거 하나 더한 거, 우변은 2-K분의 1에다가 이걸 하나 더한 거. 마찬가지 이거 이제 정리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를 썼네. 그리고 빼기 뭐를 해준대. 오른쪽 걸 썼어. 그리고 빼기 뭐를 하겠대. 뭘 했을까? 제 이야기하지만 너네가 이 증명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논리적인 흐름 따지는 거라 그랬지. 아까 가에 뭐 들어간다 했어? K 플러스 1번째 거 들어간다 했지. 그러니까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어이없을 수 있긴 한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걸 물어보네? 나는 여기를 알아.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그 소리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들어가니까 K 플러스 1번째 항 모양이면 아까 어디가 없어? 여기에 K 플러스 1 들어간 거 얘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게 그 밑에 줄에서 정리해 놓은 식이 이겁니다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등호로 연결해 준 거지. 자, 이거 뺀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2는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분의 1 그대로 들어있지. 이것도 그대로 들어있지. 이거를 뺐으니까 플러스로 바뀐 액이 그대로 들어있지. 그러니까 요거였어야 했네, 가는. 그 다음 이제 나에 들어갈 거 찾아보자. 이거는 이거라고 됐네. 그럼 이거 정리했다는 이야기겠지. 이거를 정리한 게 요 밑에 식이라고 해. 분모 보니까 K하고 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통분되는 게 맞는 이야기네. 분자 뭐 나온지 모르겠는데 정리해서 저렇게 1 나왔대. 그게 끝이지. 지금 문제는 나겠지.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것도 마찬가지. 임으로 하고 나와 있는 밑에 식 봐주면 돼.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에서 가를 갖다가 빼고 있어. 어쩌고저쩌고 쭉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 더 커요 하고 나오고 있지. 뭔 말이야? 이걸 갖다 이항한 식이 요 위에 거였단 이야기지. 그럼 오른쪽이 뭐겠어? 0인 거지. 비교했잖아. 뺐잖아. 여기가 0이었어야지.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요를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계산도 아니고 너네한테 이 증명을 아냐고 묻는 것도 아니야. 우린 그냥 이 흐름만 맞춰주면 되는 거라고. 문제의 포커스는. 근데 기본적인 틀은 알아야 되니까 아까 부등식에서 모양 봐준 거고. 하나 더 봐보자. 넘겨서 9번에 자,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n에다 5 대입했어. 그럼 좌변은 2의 5제곱 32, 오른쪽은 5의 제곱에서 25.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큽니다가 성립. 맞지?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k 집어넣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k 플러스 1번째에도 성립합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요게 아까 책에서 개념책에서 봤던 그 식 모양이겠네. 2의 k제곱에 하나를 더 곱해준 거, 그 다음은 여기에 하나를 더 곱해준 거.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와야 되는 건 뭐다?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오고 얘가 얘보다 큽니다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라 그랬지. 그 중간에 들어간 요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이지? 앞에 두 마리 써놓은 거.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얘는 어디서 나왔지? 얘는 이거니까 이거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요 가에 들어갈 거는 결국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1 하나 빼주고 1 하나 더해줬다는 이야기니까 가 부분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 거네. 그러면 뭐였겠어?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겠지. 근데 얘가 양수야. 근데 k는 심지어 5보다 커. 그러면 k 자리에 5 갖다 집어넣으면 최소 16이야. 그래서 2 빼봤자 어차피 양수야. 그러니까 0보다 큽니다 하는 요 부등식이 성립. 그러니까
요게 0보다 크다 해서 마이너스 알고 있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을 이항한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가 된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하고 있냐면 2k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k 제곱 더하기 k 제곱 둘로 뜯었어. 그 중에서 요 이야기야. 이 부등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k 제곱이 2k 플러스 1보다 크다고 했는데 나는 2k 제곱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k 제곱 더하고 여기도 k 제곱 더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k 제곱 더하기 k 제곱은 이거보다 큽니다겠지. 그게 뭔데? 나에 들어갈게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겠지. 해놓고 보니까 얘가 얘네. 되겠어? 그러니까 좀 복잡할 수 있어.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틀의 흐름 요걸 요구하는 거라고. 됐지?